여러분은 다음 문항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은 먹고 싶지만 건강에 해로운이 참는다. 건강을 위해 무리가 되더라도 운동한다. 효과가 느껴지지 않아도 건강을 위해 계속 약을 먹는다. 이런 선택들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건강이 나쁜 것은 피하고 이로운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상식이 반드시 옳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노후는 길어졌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100세까지 사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 수명은 80대 초중반이지만 80세를 넘어서면서부터 신체에 급격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컨디션이 자주 나빠지고 팔 힘이 약해져 물건을 들기 어려워지며 작은 일에도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순식간에 노화의 파도가 몰아치는 것이죠. 이때 후회해도 이미 몸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0대, 늦어도 70대에는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년의 삶이 힘겨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노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은 적당히 잊어버려도 좋은 날입니다라는 책을 바탕으로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첫 번째 요인. 남과의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퇴직이 가까운 50대의 남과 비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동천은 비싼 집을 샀는데 나는 뭐 했을까? 평생 공무원으로 일한 친구는 넉넉한 연금을 받지만 나는 작은 연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은 스스로를 무능하게 느끼게 만들고 사회에 대한 불만을 키울 뿐입니다. 더 나쁜 것은 일을 많이하겠다며 무리한 투자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명이 연장되었다고 해도 50대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계절로 치면 씨를 뿌리고 키우는 시기가 아니라 거둬들이는 시기인 것이죠. 물론 50대에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지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할 경우 만회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며 체력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돈이든 치료이든 가정이든 자신의 능력 안에서 도전과 모험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현재 자신의 모습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두 번째 요인. 빈털터리로 죽기로 결심한다. 퇴직 후 소득이 끊기면 자산이나 예금을 생활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집을 맡기고 재택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자식에게 집이라도 남겨야 한다는 미련 때문에 재택연금 가입을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을 모두 써버리고 빈털터리로 죽겠다고 마음먹으면 살아있는 동안 적절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과일을 먹을 때 쑥까지 남김없이 즐기듯이 돈도 끝까지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몇 살까지 살지 모르는데 재산을 다 써버리면 어쩌나 하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징이 아니라 현명한 소비입니다. 남길 욕심을 버리고 검소한 생활을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죽을 때까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세 번째 요인. 친구는 없어도 괜찮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 내 타인과의 연결을 원합니다. 하지만 호흡 끊임 관계 속에서는 오히려 더 깊은 고독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메우기 위해 더욱더 타인을 갈망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혼자여도 괜찮다고 마음을 다지면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 자신을 돌아보고 가치관을 정립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하다는 만족감이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나아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자신만의 사고방식이 형성되며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한 여성은 외롭다고 집에 틀어박혀 있지 않았습니다. 단골 레스토랑의 셰프, 헬스클럽의 트레이너,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동료들과 적당한 거리에서 반지를 맺으며 살아갔습니다. 서로 깊이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연결된 느슨한 관계가 오히려 노년의 삶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집니다. 진정한 행복은 친구의 수가 아니다. 관계의 질과 거리감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안전망이 되어집니다. 노년에는 오늘 갈 곳과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려견과 산책을 하거나 학교 가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것처럼 작은 활동을 통해 사회와의 접점을 유지하면 충분합니다. 노년은 삶의 질에 결정짓는 네 번째 요인. 살을 빼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린다. 60세는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중년 뒤에는 기저증후군을 예방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병, 치매 같은 무서운 질병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했죠. 그러나 60세가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노화로 인해 근육량이 한자로 줄어들고 입맛도 떨어지면서 영양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살이 빠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여겼다가는 70에서 80대의 등단 소진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 거동이 불편해지는 노쇠 상태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타인의 돌봄이 필수적인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90대까지 스스로 걸어서 원하는 곳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싶다면 60세부터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살을 빼야 건강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근육을 늘려놓으세를 예방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간단한 근육 선질 체크 방법, 핑거링 테스트. 양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동그라미 모양으로 만듭니다. 종아리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봅니다. 손가락이 닿지 않을 정도로 종아리가 곱다면 근육이 충분한 상태입니다. 손가락이 서로 맞닿거나 겹쳐진다면 근육량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60세 이후에는 판근한 다리 근육이 생명줄과 같습니다. 다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신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근육은 노력만 하면 누구나 단련할 수 있습니다. 노년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려면 무리한 다이어트보다 근육 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5번째 요인. 자녀를 거려야 모두가 산다. 자녀로 인해 노부모가 죽게 되는 3가지 경우라는 섬뜩한 농담이 있습니다. 재산을 잃는 부모가 자녀의 손에 뿌리치면 맞아 죽는다. 찔끔찔끔 재산을 나눠지면 시간여 죽는다. 모든 것을 다 내어지면 굶어 죽는다. 이런 불행을 피하려면 일찌감치 자녀에게 물려줄 돈이 없다고 선언하고 자녀도 돈에 대한 지대를 버리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사랑스러워 모든 걸 해주려 하지만 결론적으로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자식과의 관계까지 멀어지는 상황에 걸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자녀 불안의 제한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졸업할 때까지 또는 결혼할 때까지 등 명확한 시점을 정하고 그 이후에는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가능한 자산은 연금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생활비가 나오도록 연금으로 전환해두면 마지막까지 경제적 자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한 번에 큰돈을 주고 스스로 빈곤선에 허덕이는 것보다 연금을 활용해 적절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6번째 요인. 운동보다 바른 자세가 먼저다.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등이 굽고 무릎이 휘고 허리가 구부러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걷는다고 해도 자세가 좋지 않다면 오히려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좁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보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바른 자세 책 8법.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정면과 측면을 살펴본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발 뒤꿈치를 붙인다. 이때 등과 머리 뒷부분이 벽에 닿지 않는다면 이미 자세가 앞으로 기울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자세가 틀어지는 원인. 근력 저하로 인해 몸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는 경우, 늘 같은 쪽 어깨에 가방을 메거나 같은 방향으로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 한쪽으로만 무게를 싣는 습관.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결국 자세가 틀어지고 근육과 관절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자세를 체크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꾸준한 관리가 결국 노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신의 자세를 의식적으로 바로잡아 잘못된 버릇을 없애봅시다. 좋은 자세를 유지하면 겉모습이 한결 젊어 보이고 생기 있어집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세련된 내치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적당한 체중을 유지한 균형 잡힌 몸매, 꼿꼿한 자세.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마음가짐도 자연스럽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가슴을 펴고 귀에 힘을 주고 긴장감을 유지하면 자신감과 의욕이 생깁니다. 잠깐 운동한 후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지내는 것보다 매 순간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활기차게 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7번째 요인. 인생의 80%는 잊어버려도 괜찮다. 모든 성과의 80%는 투입된 노력의 20%에서 나온다. 이것이 바로 별표 이탈리아 경제학자 디프레도 파레토가 주장한 파레토 법칙 별표입니다. 흔히 20대 80 법칙이라고도 불립니다. 예를 들어 개미 사회를 관찰해보면 모든 개미가 동일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전체 개미 중 20%만 부지런히 일하고 나머지 80%는 그저 움직이거나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열심히 일하던 개미가 지쳐 쓰러지면 그동안 놀던 개미들이 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개미 사회에서 항상 일하는 개미의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나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20%에 불과합니다. 이 핵심적인 20%만 잘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 80%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이미 경험한 바 있지 않나요? 화려한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값비싼 차의 주인이 되는 것, 남부럽지 않은 집에서 사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잊어버려도 괜찮은 80%에 속합니다. 반면 정말 중요한 20%는 무엇일까요? 가족과 함께 밥 한 끼를 나누는 시간, 내 발로 걸어 나가 산책할 수 있는 체력,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이것만 있다면 나머지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이제 60세 이후에는 정말 중요한 인생의 본질을 집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노년은 실패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를 독립시키고 사회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워지는 홀가분한 시기입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은 세상이 말하는 정답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여유를 선사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간을 맞이하는 것이죠. 이 시간을 충만하게 누리는 비결은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고 실수를 웃어넘기는 태도에 있습니다. 긴장을 내려놓고 작은 실수쯤은 유쾌하게 넘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나를 보며 주변 사람들도 함께 웃을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타인을 용서하고 나 자신도 용서하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로 인해 기분 상하는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내가 잘못했을 때도 스스로를 한 번 더 감싸지는 너그러움을 길러야 합니다. 한편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지를 고민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행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일상 속 작은 기쁨들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행복해진다. 운동을 하면 심장 작동이 활발해지고 체온이 올라가며 세로토닌, 도파민, 성장 호르몬 같은 행복을 증진시키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따라서 인터벌 걷기, 근력 운동 같은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행복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노년을 위한 2가지 핵심 원칙. 삶의 군더더기를 과감히 덜어내고 여유로운 태도를 가지기. 허벅지 근육을 키우고 신체의 힘을 기르는 데 집중하기. 이 2가지만 실천한다면 누구나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평가에서도 자유로워지자. 성적, 학벌, 직장, 연봉 등으로 평가받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사회적 평가, 수많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남자다울 필요도 여자다울 필요도 없습니다. 남들을 뛰어넘어 본연의 나로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남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충실한 시간을 보내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살아가는 방식을 바꿀 때입니다. 엑셀시대, 인생의 절반을 넘긴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세요. 불필요한 의무감과 인간관계를 정리하세요.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것, 본질적인 것에만 집중하세요. 그렇게 아픔의 시간을 채워나간다면 간단한 허벅지 근육과 가뿐하게 내려놓을 줄 아는 여유가 있는 한 노년은 더없이 자유롭고 행복할 것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10가지 방법. 상쾌한 기분으로 깨어나라.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려면 충분한 수면이 필수입니다.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잠자리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명심하세요. 사랑을 찾아라. 당신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면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배우자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감을 높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라. 특히 두뇌는 신체가 건강할 때 가장 잘 기능합니다. 억지로 힘든 운동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장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몸을 움직이세요. 목표를 가져라. 작은 목표라도 설정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작은 성취를 쌓아가며 보람을 느껴보세요. 나만의 안식처를 꾸며라. 즉, 침실, 심지어 화장실이라도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을 마련해두고 그곳에서 온전히 쉬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신의 페이스를 지켜라. 지나치게 많은 일을 떠맡으면 몸과 마음이 지칩니다. 게으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부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를 유지하며 살아가세요. 자신을 위한 작은 보상을 마련하라.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주세요. 자신을 아끼고 보살피는 습관이 행복한 삶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선물을 주어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자신이 행복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 되면 그 행복이 결국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관대해져라. 타인의 걱정에 공감하되 그들의 슬픔에 깊이 빠지지는 마세요.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면서도 너그러움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놀아라. 우리는 어른이 되는 순간 놀이를 잊어버립니다. 특히 제로자나 친구와 함께 웃으며 노는 시간은 인생의 골칫거리를 덜어주고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하고 필요 없는 짐을 덜어내세요. 꾸준한 운동으로 몸을 건강하게 가꾸세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세요. 단단한 허벅지 근육과 다끈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누구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참된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진정으로 사람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희망을 품고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 사람은 모든 것을 이겨낸 힘이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따뜻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일점은 다르지만 모두가 원하는 단 한 가지. 누군가는 키가 큰 사람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나를 재미있게 하는 사람, 귀여운 사람, 탁월한 사람, 돈을 잘 쓰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의 취향은 다양하지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유전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넓은 사람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좁고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을 이해해줄 사람을 찾고 마음이 넓은 사람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넓은 마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속 좁은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자신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지를 맞을 확률보다 더 어려운 일이죠. 진정한 주인공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바보를 천재로 만들 수 있고 고장 난 세상을 고치는 기술자입니다. 만약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사랑할 줄 안다면 우리는 어디서나 환영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참된 주인공은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농후의 지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금빛으로 물을 읽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